바로 2주의 댓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사삭치킨님이십니다.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나폴레옹 기대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감동만의 해석이 부족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사건의 나열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나폴레옹의 비하인드였다면 나폴레옹의 숨겨진 뒷이야기의 매력도가 너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 인물의 일대기 사건을 겉핥기식으로만 스쳐 지나가 캐릭터에 몰입하기 어려웠던 것이 가장 큰 실책으로 보이네요. 서로에 대한 심리 묘사나 깊은 내면 갈등보다 그저 주어진 사실들을 열거하는 것에 급급해 보입니다. 오히려 현우님께서 설명해주신 나폴레옹 강의가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건을 작품으로 만들 때 사건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 등을 재해석하거나 혹은 사건을 보조관념 삼아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영화에 녹여내기 마련인데 이번 나폴레옹은 그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그동안 찍어왔던 수많은 고대 중세 시대 전쟁 영화 등의 경험을 통해 쌓인 전쟁씬을 찍는 노하우 덕인지 전쟁씬만큼은 확실히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근대시대 머스킷 전투 장면을 정말 잘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머스킷 총병들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고기방패 삼아 전진해 나갔다고 하네요. 나폴레옹의 전설적인 전투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나 그림으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나폴레옹의 모습 등을 영화로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시험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알프스 산맥을 언급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확실히 나폴레옹에 대해서 약간 글래디에이터 같은 그런 영웅 소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 결과물은 달랐고 그래서 지금 거의 저기 2주 만에 녹화하는데 나폴레옹이 식어버렸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거. 아니 런타임이 기니까. 그렇게 그냥 애플 TV로 가버린 모습이고요. 두 번째 댓글 읽어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인님이 유튜브에서 달아주셨습니다. 저는 나폴레옹을 다른 시선에서 보여줬다는 의견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스콧 감독이 나폴레옹을 정말 잘 보여줬고 인물에 대한 통찰력에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엄청 불안한 인격체라고 느낍니다. 그의 가정 배경과 시대적 상황, 커리어 그리고 전장에서 보여준 아슬아슬한 판단들을 보면 그가 불안정하고 과한 자의식이 가진 인물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요. 전장에서는 천재적이었지만 사극에서는 어린아이와 너도 같고 지금의 프랑스에서도 쓰이는 나폴레옹 법전이라는 그 당시에는 정말 이상적인 법을 만들면서 거친 민중은 잔혹하게 죽이기도 하고 또 혐오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아주 모순적이고 복잡한 불안정한 사랑이 나폴레옹이죠. 때문에 지금도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은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인물까지는 아닙니다. 또 러시아 원정에서 패인은 전술을 나누어서 전개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초토화 작전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군사작전의 특기가 속전속결로 공격하는 전격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니 군량을 현지에서 조달하는데 러시아가 초토화 작전을 펼치니 현지 조달을 못해 패한 거죠. 또 나폴레옹 전술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도 했고요. 또 말씀하신 것 중 잘못된 내용이 많은데 이게 한국의 역사교육 방식이 너무 시험성적으로 나누어가다 보니 그쵸.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역사적 인물을 다룰 때 너무나도 오해의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상당 부분이 어떤 부분의 시선으로 편향적으로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폴레옹같이 당시 유럽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한 해석과 정보는 교과서나 전기 하나 읽고 이해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콧 감독이 영국 사람이어서 나폴레옹을 시샘한 것 같다는 이야기는 프랑스 사람이 들어도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네요. 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복합적인 역사적인 인물에 그들의 시각으로 다룬다면 국내에서 정말 많은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자국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자국에서도 오히려 편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스콧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나열식으로 만든 것도 호아킨을 주연으로 한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나폴레옹은 쉽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생각하니까요. 다만 킹덤 오브 헤븐이나 글래디에이터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인물을 해석을 했다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 속에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의제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을 잘못한 것 같은 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도 이 댓글 보고 나서 나폴레옹이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시샘하는 영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입체적인 시선으로 보였다고 하기에는 너무 나폴레옹을 멍청이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짜치게 그랬죠. 그 나폴레옹이 전술적으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해상전투거든요. 네. 근데 해상전투 신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저는 일단 그거부터 노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유튜브나 네. 팟캐스트 댓글을 보면서 되게 길게 남겨주신 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맞습니다. 항상 댓글을 추릴 때 긴 댓글들을 많이 갖고 오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진님이 댓글을 보면서 물론 제가 부족했다라는 시선도 당연히 그건 모두가 네, 안고 맞습니다. 가는 저도. 거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구나. 맞아요. 누군가는 나폴레옹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에서 누군가는 만족할 수도 있고 아쉽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편향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균형적으로 영화를 봐야겠다라는 시선에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진님 댓글 보면서 공감한 것도 있었던 게 제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실망했던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님의 말씀대로 뭔가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모습도 같이 뭔가 그치, 보여줬다면은 그게 좀- 진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체적인 인물의 서사라는 게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조금 더 웅장하게 막 승리 부분을 네 맞아요. 그렇게 나폴레옹이 인간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치졸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애처럼 묘사를 하는데 반대로 전장은 너무 비장미 있게 묘사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말했던 대로 그런 편집의 간극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 댓글. 각자마다 해석은 다양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 그걸로 전 충분하지 않나? 알아가는 거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시죠. 네, 팟캐스트 스필버그님이 애매한 영화였습니다. 분명 영화의 템포나 편집, 인물 묘사 등을 봤을 때는 감독이 영웅이라 불리는 인물의 이면을 주제로 하는 블랙 코미디를 하고 싶었던 건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캐릭터들의 매력이 많이 드러나지 않네요. 그렇다고 역사서사시라 하기에는 다루는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500인 회에 쫓겨 밖으로 나오는 장면 같이 나폴레옹을 저렇게 묘사한다고 싶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꽤 있어서 아쉬움이 남네요. 미라를 보는 장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 부분이라도 타문화의 이질감을 느끼는 코미디로 연출을 했다면 차라리 리들리 스콧의 블랙 코미디 영화가 될 뻔했겠습니다. 라고 달아줘. 이렇게 스필버그님처럼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진님처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바사치킨님처럼 보시는 분도 계셨다시피 너무나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것만의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일찍 들어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 밖에도 뭐 유튜브 꼬밀랑님, 팟캐스트 콩피아님, 뭐 팟캐스트 네. 망생중님 등 네. 정말 다양하게 나폴레옹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괴물에 대한 지금 댓글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달렸나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달리고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주신 관심 항상 감사하게. 저 괴물 한번 더 볼 생각하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제? 그래요? 언제 그게 보시나요? 아니라 부산 그 영화전당 있잖아요. 네. 영화전당 그 포스터 걸려 있는 그 매표 쪽에 포스터 막 세워져 있는 그 거리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알아요. 거기에 그 괴물 포스터가 일본어판으로 걸려 있었던 게 전 되게 이뻤어가지고 그게 나가면 받아야겠다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걸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증정이. 네. 그 일본어 그림 메인 그걸 말하는 네, 거죠? 전 맞아, 그 맞아. 포스터가 되게 그건 제가 먹어야지. 말하는 그런 괴물이 말하는 미스터리를 잘 녹여낸. 저 거기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콘텐츠 연말결산하는데 일단 괴물도 아마 누군가는 넣었겠죠. 그쵸. 그것도 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2주 영화는 사랑은 낙엽을 타고입니다. 와우, 사막은 낙타를 타고. 네. 산악타. 네. 이거 제가 이 얘기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에서. 이름을 왜 이렇게 한 거야? 네. 사막은 낙타를 타고. 그래서 참 평점 까면 저는 7점 주겠습니다. 저는 8점. 8점. 네, 저도 7점. 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봉을 했는데 호평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카오리스마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네. 처음 봤는데 뭔가 짐자무시 느낌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친하대 둘이. 그쵸. 찾아봤는데 짐자무시 영화가 영화가 여기 나오잖아요. 쿨해요. 네. 네, 쿨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영화에 데드논다이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대서부 다이마사 나와. 그 뭔가 초기 짐자무시 영화 있죠. 청보다 낯설이나 지상의 밤 같은 그런 뭔가 쿨한 느낌이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 보기 전에 그 카오리스마키 영화가 왓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왓챠에 있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성냥공장 소녀 과거가 없는 남자 황혼의 빛 다 보고 왔는데 확실히 결이 다 똑같아. 맞아요. 근데 그 차갑고 냉소적인데 맞아. 그 안에 그 따뜻하잖아요. 따뜻함이 있는 따뜻하잖아요. 그런 카오리스마키 영화. 그리고 카리스마카니 영화는 좋은 게 짧아요. 일단 1시간 반 1시간 반 넘어가는 게 안으로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짧고 굵게 슴슴하게 그냥 보는 영화였고요. 이 영화는 2023년 제76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 핀란드 대표로 나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핀란드 영화 하면 저는 6번 칸. 전 진짜 네, 6번 유로코스만은. 칸 올해 네. 탑10 안에도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나도 거의 아니 떨어졌긴 제가 하지만 저 이전 방송에서 네. 말했었는데 이 6번 칸은
뭐 그런 정치적인 함의 같은 거 상관없이 그 여자 주인공이 뭔가 여행을 준비하고 뭔가 그 여행을 떠나고 하는 과정이 전 너무 설레요. 아련하다고 해야 되나? 예, 정말 겨울에 여행 가면은 이 영화 진짜 계속 생각날 것 같은 느낌? 기차. 네, 기차를 탄다고 생각하면은 타고서. 네. 눈도 나오고 뭐. 예. 그냥 너무 설레요. 그 어. 과정이. 그 남자 만나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도. 연말결산 때 더 얘기해 주세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키 카오리스마키 영화고 메인 타이틀로에 마트에서 안싸 주인공 안싸가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쳐다보길래 저는 뭔가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경비원인가? 계속 예, 맞죠. 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 그 아. 제가 기억하는 첫 대사가 그 맞아요. 라코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내일 봐라는 그런 대사였는데요. 저는 이 전작들을 보고 왔다 보니까 이 감독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주목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내일 봐라는 대사가 참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게 야 이게 내일도 잘릴 수 있는 뭔가 그런 맞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 맞아요. 그런 걸 비정규직의 삶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참 이 내일 봐라는 대사가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 삶인데 그렇게 말하는 좀 희망의 연장선인가라고도 맞습니다.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하고요. 카오리스마키 다른 영화들을 보진 않았는데 음. 이전 초기작 초중기작 중에 프롤레타리아 3부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네. 아리엘인가 뭐 있던데. 네 맞아요. 저 그거 내일 보러 갑니다. 소라트 시네마로.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랑은 낙엽을 타고가 이 프롤레타리아 3부작의 느낌이 강하게 묻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카오리스마키가 은퇴를 선언하고 나고서부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안싸가 퇴근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한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공 둘 간의 관계성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게 연관돼 있어요. 네, 제가 비할 수 봤을 있다고 때.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화 희대상이 어떻게 보면 2024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연 미래에도 뭔가 지속될 그런 상실을 언급하고 싶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한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부에서조차 지금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뭔가 상실에 빠진 안사와 홀라파를 그렇게 해서 뭔가 연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라는 그런 지점으로서 계속 뭔가 전쟁과 이 두 사람을 뭔가 저는 엮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4년에 어떻게 보면 걸맞지 않는 막 클래식한 라디오도 등장을 하고요. 그렇죠. 컴퓨터 30분 쓰는데 무슨 16원이라고? 10유로면 만 원이라 아니 15,000원? 14,000원? 네, 네. 와. 그런 것도 미쳤네.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카톡 이런 게 아니라 메모를 전달해 주기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2024년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감독의 그 과거의 막 연대 그런 따뜻함을 뭔가 기억을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동떨어진 행동을 캐릭터들에게 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유럽에서 엄청난 지금 경제난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가 가스 문제 특히 네. 초반에도 등장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 라디오에서 나왔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도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주파수에 이제 나왔던 음악과 반대로 거침없는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홀라파입니다. 흡연 금지 적혀 있는데 그냥 피워댑니다. 그렇죠.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봤다 보니까 술하고 담배 음악은 필수더라고. 진짜 지겹도록 마시더라고. 진짜 피고 진짜 마시고. 필수더라. 예. 장면 전환도 거침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좀 덜 나왔는데 이 감독이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을 전환할 때 블랙 화면을 써요. 아.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잊기 마련이고 뭐 디졸브를 써서 잊는다거나 그쵸. 그렇게 잊기 마련인데 그냥 꺼트려. 그리고 다시 또 다음 틀고. 쇼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그 점이 있어서도 참 카오리스마키의 그런 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뭔가 겉은 좀 무뚝뚝하고 차가운데 속은 굉장히 따뜻하게 그려냈던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 같기도 하고요. 또 가라오케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료인 한네스가 부른 노래가 이게 뭐 가을 나무 아래서였나요? 그래서 이거 뭐라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네. 시스피 저는 오탄 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핀란드의 국민 진짜로. 네. 핀란드의 국민 발라드래요. 그래서 좋던데. 그래서 음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카오리스마키가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네, 미국에 이거 가다도 알죠. 이것도 네. 그 밴드 이야기이고요.
과거가 없는 남자에서도 주인공이 밴드 구성을 해서 또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현우님 그럼 궁금한 게 이거 네, 폴리니브스 제외하고 네. 보셨던 카오리스마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 저는 황혼의 빛을 꼽고 황혼의 싶고요. 빛. 아. 네, 황혼의 빛은 어떤 한 남자가 근무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근무 노동자 그런 거죠. 근데 어떤 한 여자에 빠지게 되어서 뭔가 점점 쇠락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 영화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어쨌든 뭐 가라오케에서 그러니까 베이스 바리톤이 아니라 테너라는 그런 모습의 극장에서 저는 빵 터졌습니다. 시네큐브에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거기 그 장면에서 세레나데와 함께 만나게 되는 안사와 홀라파였죠. 네. 두 사람이 이제 눈으로 흘끗흘끗하면서 점점 이제 뭔가 로맨스로 나아가게 됐는데 다시 안사의 마토로 가면 패기를 가져가더라고 남자가. 네. 그 부분에서도 저는 공감 많이 했습니다. 나도 편집에서 패기 많이 가져가는 사람으로서. 저도. 근데 이제 여기서 초반에 언급됐던 안사를 꾸준하게 지켜봤던 남자가 관리인과 함께 가방 조사를 들어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는 폐기 처리하는 게 맞으니까 버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하나 못 봐주나? 라는 시선에서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우리 사회가 저는 차가워진다라고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더욱이나 또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건 이 남자 주인공은 술을 먹어서 회사에 잘리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 팩이 하나 가져갔다고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두리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건가? 그렇죠. 그거조차 지금 모르지 냉철하게 않습니다. 네.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건가? 라고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고 회사에서 잘렸으니까 다른 회사를 찾아보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펍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되는 안사입니다.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해요. 생각은 시간 낭비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일해라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 저는 여기서도 생각이 드는 게 왜 생각은 시간 낭비일까? 그렇다면 책임은 누가 지냐? 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안사는 펍 주인이 약을 팔아서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꾸준히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현실을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과 책임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안사 같은 사람이 계속 발생이 되면 그쵸. 이 사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카오리스마키가 조금 찝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장 공감되었던 대화는 홀라파하고 한네스의 대화였어요. 그 펍에서 장면이었는데 홀라파가 우울하다. 근데 왜 우울해라 부르니까 너무 과음해서 우울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울하니 술을 마시는 거고 술을 마시니 또 우울한 이런 순환 논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조금 전환을 시키자면 축구 이야기에서 끊기는데 핀란드가 사실 저는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좋아하니까 알잖아요 성현이 사미 피아나 리트마넨이나 갑자기. 근데 여기 축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축구 이야기가 2번 나오거든요. 여기 네, 펍에서 맞아요. 나오고 이제 거의 결말 부분에 브라질하고 붙어서 뭐 네. 이겼다나? 맞아요. 뭐 어쨌든 맞아요.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뭐 네, 티무 맞아요. 푸키 리트마넨. 이거 핀란드 축구 선수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제가 피파 온라인 2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유명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 안티 니엠이라고. 맞아. 골키퍼인가? 맞아. 그 아저씨도 핀란드 사람. 그 흑기 뭐 패드립 관련해서 뭐 패드립 팀 막 맞아요. 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네. 핀란드가 참 추운 나라인데 축구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라는 모습이었고 버스 정류장에 이제 뭔가 축이는 홀라파였는데 빈털터리를 뭔가 털어가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저는 전작인 과거가 없는 남자 아키 카오리스마키 영화에 과거가 없는 남자에서도 초반부에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를 털어가거든요. 때려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뭔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고 사회에 뭔가 좀 하층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좀 계급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뭔가 힘을 합치고 다 같이 뭔가 따뜻하게 분위기를 나아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털어가려고 하고 같이 연대되지 못하는 모습이 이 사회 또 시대상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사와 홀라파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죠. 근데 홀라파가 여기서도 커피에다가 술을 타버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더치비어 좋아하고요. 두 사람이 영화 보러 갈까요? 라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영화가 좀비 영화 네. 네. 짐자무 씨의 데드 돈 다이였고요.
데이트하는데 좀비 영화 트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특이하죠. 일반적인 독특하죠. 조명은 아닌데 말이죠. 네. 예. 그래서 나와서 이제 얘기했던 막 그 대표적인 말이 고다르의 구계자들이나 뭐 브레송도 맞죠. 나오고 되고 포스터 보면 미치광이 삐에로가 탁 있어서 저는 그렇죠. 눈에 그리고 확 또 암흑가의 들어오고 사람도 있었고. 음, 예. 음. 그래서 마지막 개 이름이 채플린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영화 자체가 뭔가 카오리스마키가 과거 뭔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 대한 헌사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해서 번복해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왜 번복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러한 뭔가 메시지를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화를 만들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안싸가 준 메모를 잃어버린 홀라파입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 네. 근데 뭐 번호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모르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극장에서 다시. 다시 또 만나게 되고 아. 주소도 알려주고 내일 밤에 안싸가 집에서 봐요라고 해서 남자는 꽃을 사고 여자는 식기를 삽니다. 참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넣었다라는 점이 참 그 맞아요. 카오리스마키의 거친 모습과는 반대로 참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식기 사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보면서. 거기다 술도 사는데 맞아. 뭐 술은 차차 얘기를 해보고 꽃 색깔과 이제 비슷한 노란색 옷을 입은 홀라파와 빨간색 옷을 입은 안싸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안싸 입장에서는 굉장한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거는 뭐 맞아. 그렇다 치는데 술을 샀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도 언급이 되잖아요. 술을 네. 통해서 자기의 가족이 죽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술을 사왔던 모습이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홀라파가 여기서 잔소리가 싫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또 어그러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를 뭔가 꾸준히 저는 언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뭔가 사연을 조금이나마 끄집어 내려고 하고 넌지시 좀 던져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던져주지 않아요. 아 그렇죠. 특별하게 나오는 게 언급이 되는 장면이 이 장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퀀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계속 이 안싸라는 인물은 왜 계속 퇴근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걸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생각했던 그런 장면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퇴근하는 길에 이제 개와 함께하는 안싸인데 실제 카오리스마키의 개라고 하죠. 아 이건 몰랐네. 네, 애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작에서도 자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카오리스마키 영화에서도 그 뭐 애완견, 고양이도 나왔었나 어쨌든 되게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따뜻한 사람이네. 진짜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집 가는 길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데 그 개님이 나오고서야 그 여자 주인공 안싸가 환하게 빵긋 웃더라고요. 네. 좀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뭔가 딱딱하게 보였던 네, 사람들이 네. 거기서 처음으로 웃는데 그게 조금 외로움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사람이 그래서 침대에 눕는 모습도 안싸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을 보고 눕고요, 홀라파는 오른쪽을 보고 눕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서 뭔가 서로를 바라보려고 그렇게 방향성을 세운 거였을까라는 그런 생각 지점도 들었고, 정신 차린 홀라파가 술을 버리고 안싸에게 전화를 겁니다. 당장 오세요라고 하는데 그런데 꺄 소리와 함께 블랙 화면으로 넘어가죠. 열차에 치여서 혼수 상태에 빠진 홀라파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생각이 든 게 왜 안 죽였을까? 왜 혼수 상태로 뒀을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리를 잘 얘기할 수도 있고, 아우. 예. 뭐 그렇잖아요. 열차에 치였는데 죽는 그쵸.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그치. 있는데 왜 혼수 상태로 두었을까 하면 결국에 이렇게 힘든, 이렇게 뭔가 거친 이런 최후의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깨어날 거라는 그런 카오리스마키 믿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찬 믿음이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왜 결국 펄런 리브스라고 하면 결국엔 떨어진 낙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낙엽을 보고서는 그냥 낙엽이다라고 생각하지, 낙엽이 떨어져야지 이제 낙엽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홀라파가 극장 앞에서 피우던 것도 그 담배를 핀 흔적이 바닥에 떨어져서야 이제 안싸가 알았다시피 뭔가 그런 흔적에 대한 거 계속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홀라파가 처음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안싸가 가서야 깨고 그렇죠. 병원에서도 안싸가 떠나고서야 이제 홀라파가 깨어나죠. 깨어나는데 결국에는 왜 떠나야 이렇게 깨어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맞아요.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떠나고서야 아는 소중함을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있을 때 잘해라 이런. 그런 말이 어, 좀 어, 그런 부분에서 흔적이 있어야 뭔가 알게 되는 음. 그런 따뜻함 그런 부분에서 카오리스마키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계처럼 뭔가 반복되는 안사의 출퇴근하고 우울의 순환을 말하는 네, 홀라파하고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은 뭔가 반복 순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로워하지만 또 특정한 무언가로 인해서 또 그거의 따뜻함을 찾을 줄 아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로서도 보이게 됐습니다. 예. 쭉 달렸네요. 영화가 짧아서 사실 네. 뭐 맞습니다. 1시간 그것도 20분 한 페이지 빡 채웠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쭉 달리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아키 카오리스마키 영화를 이거 왓챠에 있는 4개밖에 못 봤어서 네. 영자원엔 다 있더라고. 아니 그 소렌트 시네마도 아카이빙 다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틀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보기 전에 다 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들고 어쨌든 이 영화가 되게 세계적으로나 지금 국내 관객들한테도 굉장히 호평이 많아서 맞아요. 장기 흥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만 또 영화지 명은 않았나. 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저는. 굿즈 만 명? 있으면. 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만 명? 예. 아니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이 영화가 정치적인 함의를 제외하고 봐도 그냥 그대로 그 감성이 되게 사람들한테 좋은 자극을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도 아, 올랐죠. 맞아요. 이거 가지고. 맞아요. 부성님 말씀하니까 생각난 게 요즘 확실히 그런 미국 영화 시상식이 좀 그런 해외 영화들을 조금씩 챙겨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성 영화들을 네. 챙겨주는 산드라 거죠. 힐러가 또 노미된 거 보면은 네. 그쵸. 네. 그래서 그 아마 여기 나왔던 여자 주인공인 제가 알기로는 토베 한손이라는 최근 영화에서도 나왔고 거장의 품격을 어쨌든 볼 수 있었던 영화였다. 라는 그냥 영화로 사랑은 낙엽을 타고를 조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겨울 영화는 아니죠 사실. 뭐 가을 영화인가요 이게? 뭔가 딱 겨울이랑 근데 전 이거가- 그래도 너무 되게 어렸어요. 저는 딱 영화 보고 음. 딱 밖으로 나오는데 그냥 그 분위기가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로 넘어가는 가는 그런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바로 평점 바로 한 줄 평 할까요? 평점은 했고 저는 이거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형용을 못 하겠어요 이 영화를. 저는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그냥 시들어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랄지도. 저는 냉소적인데 따뜻한 사람 카오리스마키로 하겠습니다. 전 그러니까 좀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느낌인지 오늘은 알 것 좀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다 한 줄 안에 다 넣으려니까. 맞아요. 그게 딱 그게 힘들지.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 카오리스마키 영화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쭉 한번 달려보시는 좀 것도 궁금하네요.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길지가 않고요. 해석을 굳이 안 하려고 봐도 음. 재밌어요 그냥. 예. 여기서 진짜 코미디 터지는 영화는 레닌그라드 카우보이 미국에 가다. 왓챠에서. 저거 토요일 날 보는데. 이거 꼭 보시기를 바라고.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컨츄리 음악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영화였고. 또 2주 만에 모이다 보니까 어쨌든 산악탄은 조금 일찍 끝내게 됐고 그동안 본 영화 뭐 잠깐 언급을 하면 노량이 있는데 노량 봤나요, 성현님? 아직 못 봤나? 그거 가족들이랑 봐야 돼가지고 아직 못 봤구나.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량은 어떤가요? 예. 노량은 저는 한산이 제일 재밌었고요. 그런가요? 노량이 중간 그리고 명량. 명량이 마지막.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그건 있었어요. 너무 이 영화가 비장미가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너무 느꼈어요. 영화가 비장하다? 그러니까 3부작 피날레라서 살짝 어. 힘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3부작의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 김한민 감독이 굉장히 힘을 줬다. 네, 좀. 근데 그것도 난 먹혔다고 생각해요. 특히 마지막에 북치는 장면에서 저는 그래 잘 담았다. 그리고 뭐 스포지만 뭐 안성기 배우님이 나온다든지 나오죠. 공명 배우님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과거에 나왔던 이제 그렇군요. 캐릭터들까지 다 네, 나와서 카메오도. 총 집합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도 상당히 노량은 마무리를 잘 지었다. 그러니까 영화가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무리를 잘 지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흥행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많이 해봤자 나는 서울의 봄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00만? 300만? 아, 그래요? 400만? 그 정도요? 난 진짜 아니 뭐 그 얘기해줘요. 롯데시네마에서 그 아, 봤다며. 그 저는 이거를 이제 처음 런칭한 MX4D라고 이제 좀 공을 많이 들였던 네. 거기서 이제 오프닝으로 봤는데 이게 영화는 영화 나름대로 그냥 괜찮은데 이게 정말 그 4D는 형편이 없더라고요. 형편이 없을 정도요? 진짜 그 VR 4D 수준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 MX4D를 보실 분들은 이게 그 섬광이 나오는데 이제 CGV는 하얀색이에요. 이 섬광 효과가 나올 때 근데 이제 이 롯데시네마는 빨간색이어서 이제 그 효과가 나올 때마다 스크린을 가리더라고요. 불빛 때문에. 그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건 좀 에바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좀 차별점을 준 거는 이제 바람이랑 물 효과를 자기가 온오프 할 수 있는 그건 있는데 그건 좀 괜찮네. 근데 괜찮은데 그거를 온오프 할 정도로의 효과도 안 나와요. 정말 그냥 꺼놓은 것 같아요. CGV 4D랑 비교하면 귀여운 수준인가요? 그냥 CGV 4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아. 저기 용 4D랑 정말 비교할 수. 나 일단 뭐 4D 그런 거 잘 몰라요. 맞아요. 해봤자 그냥 맞아요. 4DX 본 게 난 아바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놀이공원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서 죄송해요 롯데. 제가 캐롯으로서 이런 말 정말 나도 캐롯 2년 뛰었는데. 어쨌든 정말 냉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노량이 어쨌든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언급하면 저는 조이랜드. 네, 어떠셨나요? 조이랜드는 저는 굉장히 담은 게 많았다. 네, 맞아요. 담은 게 많았는데 담은 게 너무 많지 않았어? 그런가요? 전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크게 바라보면은 그냥 성적 전체성 플러스 파키스탄 영화잖아요. 파키스탄에서 박해받는 소수자들의 사회상 정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명은 이게 트랜스젠더가 된 거고 네. 한 명은 성 정체성을 좀 헷갈려하는 남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명만 그 트랜스젠더 한 분만 두고서도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선사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도 성 정체성을 모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 뒤를 돌리려는 그 장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도 이해되고 힘도 좋았고 파키스탄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도 더 좋긴 하지만 저한테는 조금 과했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조이랜드는 저는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 작품이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봐야겠다. 진짜 좋아요. 근데 그냥 스토리 빼고 영상만 보고 봐도 그냥 넉넉히 보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이런 뭔가 성 관련된 맞아요. 영화를 성 정체성 관련된 영화를 봤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또 새롭다. 확실히 새롭다. 그 영화에서 공연 시퀀스가 한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엄청납니다. 공연 시퀀스가. 네. 그게 또 저는 파키스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배경도 충분히 저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았나. 제가 본 영화 소우 10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우트는 안 봤습니다. 아니 가학적인가요? 솔직히 소우 역대 최고작이 나는데 전 원투보다 별로였어요. 원투보다 별로였고 흥행이 안 되더라고. 그래도 볼 만은 했는데 그거예요. 뭔가 초반은 제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진짜 거의 넘어설 정도로 진짜 그 슬래싱이 엄청 나거든요. 근데 후반 가서 뭔가 급 떨어지는 느낌? 그 결말에 대해서 좀 욕을 많이 먹던데. 결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반부 가서 텐션이 급격하게 좀 떨어져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영두 3위. 근데 어쨌든 저는 오리지널 직소가 등장했다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트랩 설명해도 될까요?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직소가 이전 시리즈에서 이거는 거의 20년 다 돼가는 영화라 스포일러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소가 뇌종양 때문에 죽잖아요. 뇌종양 때문에 뇌종양을 어떻게든 치료를 하려고 멕시코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사기꾼들을 조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들 한데 모아놔가지고 한 명씩 트랩을 순서대로 하는데 트랩 중에 하나가 허벅지를 써는 게 있습니다. 강력하네요. 그 오디션 봤어요? 오디션 봤죠. 오디션에서 그 끼리끼리 다리 발목 자르는 그 줄칼 있잖아요. 네. 그걸로 썰어요? 그걸 허벅지를 썰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허벅지를 썰잖아요. 허벅지를 썰면 그 안에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뼈도 썰어요? 뼈에서 골수를 추출. 굉장한 상상력이네. 이건 보면서 진짜 이건 진짜 쇼킹하다. 굉장한 상상력.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저 참고로 소우 돌비에서 왔습니다.
오, 돌비에서 해줍니까 그거를? 네. 아, 좀 이건 돌비에서 봐보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상당하다. 내장을 꺼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장면도 있다. 맞아요. 뭐 그건 뭐. 뭐 좀 되게 모르겠다. 비유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내장으로 줄넘기랍니다. 굉장한 상상력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난 안 볼 것 같아요. 네. 저도. 전 5점 줬어요. 그래서 10점 네. 만점에. 네, 그래서 뭐 대략 최근 영화는 이 정도?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것 같고 이제- 연말 결산 콘텐츠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얘기를 했던 게 한국 영화 5개, 맞아요. 외국 영화 5개, 성현님 의견으로 영화제 3개, 아, 다음에 감독상, 나무상, 여우상, 올해 영화인상까지 음. 딱 그렇게 7개 부문 맞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 볼 건데 일단 올해 탑10 올해 탑부터 얘기해 봐야죠. 네, 한국 영화. 한국 영화부터 합시다. 네. 한국 영화부터 먼저 5위부터 서로 깔까요? 5위요. 아, 잠깐만. 순서를 매기셨나요? 잠깐만, 저는 잠깐만. 그냥 5개만 골랐어요. 잠깐만. 네. 저 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 순서 안 매겼나요? 아니 그냥 아, 순서 매길 수 있어요? 좀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저는 아. 자 그러면 고민하는 동안에 나는 네. 바로 5위. 난 무란에서. 아, 4월에 개봉한 홍성수 감독의 아. 무란에서를 뽑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정해졌습니다 이제. 오케이 무란에서 먼저 설명을 하면 제가 물안에서를 까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솔직히 다른 뭐 관객들이나 평론가분들은 우리 하루를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물론 저는 그분에 존중을 하지만 저는 물론 모자이크를 했다라는 점이 정말 다분히 실험적이고 그거로 인해서 비주얼적인 부분은 조금 잃었을지 몰라도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사람들의 대화를 좀 더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내용적으로 와닿게 되는 저한테는 실험적인 부분이 먹혀든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김승윤 배우는 너무 이뻐요. 네. 아이씨 그러니까 김민희 배우, 박미소 네. 배우 이후로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한 그죠. 뉴 여성 캐릭터인데 네. 정말 주목해봐야 될 배우가 저는 너무 이뻐요. 김승윤 배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제 5등은 무란에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인님 5등 제 정해졌나요? 5등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저도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콘크리트 투표가 네, 5등이야? 저도. 아니 저는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생각할수록 좀 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너무 뻔해요 얘기가.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피아 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살아남는 디스토피아 이야기라고 한다면 딱 그려지는 플롯이 있잖아요. 너무 정직하게 그대로 가요 영화가. 근데 저는 그걸 감안하고 나서라도 그 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 회차 때 말했던 그런 종교적인 은유라던가 만듦새 자체는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올해 3등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네. 네, 아. 3위 저는 놓고 5등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저는 엄태하 감독은 정말 세계로 나가도 된다. 그쵸. 이 근데 정도 저는 연출력은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정도 연출력은 아니 나는 차기 박찬욱 퀴즈라고 박찬욱 퀴즈잖아요. 그쵸. 차기 그걸 따라갈 만한 충분한 그렇죠. 연출력을 갖췄다.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 뭔가 잉투기랑 가려진 시간대의 그런 그때만큼의 그 날 것은 감성, 아니다. 그 감성이 뭔가 사라진 느낌이라. 예. 상업의 맛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가려진 그렇죠. 시간도 상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성공했으니까 다음 작에서는 뭔가 그런 그만의 감성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배우가 이걸로 청룡 받았죠? 나무 그렇죠. 받았죠. 네, 저는 뭐 그쵸. 올해 그 류진열님 올빼미 그것도 화제를 화제냈는데 누가 나도 할 말 없었다. 어쨌든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말하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건 올해 롯데는 최고였다. 롯데가 최고였다. 라인업은. 그렇죠. 근데 망한 것도 있긴 한데 망한 잘된 거 있죠. 있으니까. 보스턴이 뭐 특히 보스턴이 있었구나. 싱그린 서울도 롯데 아닌가요? 맞아요. 싱그린 싱그린 서울인데 괜찮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낫배드라고 평은 듣긴 했어요. 이제 그런 거 안 돼요. 어쨌든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롯데는 최고였다라고 정리하는 걸로. 보성님 5등. 저도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맞다. 그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 4등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4등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뭐 더 말할 게 있을까요? 그쵸? 김성수 감독 재밌었어요. 김성수 감독에다가 연출, 배우, 스텝까지 정말 환상적인 앙상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올해 그 조합이라고 해야 돼? 앙상블. 앙상블로만 보면 서울의 봄이 가장 훌륭했다. 진짜 후반부 어떻게 했으면. 진짜. 후반부 포함해서도. 네. 서울의 봄. 저 진짜 후반부 그렇게 안 하고 끝났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흘러가서 끝났다?
저 그러면 일단 콘크리트 토피아보다 높았어요. 일단 오케이. 저는. 아. 저는 근데 서울의 봄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범죄 도시였다면 후반기는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네, 어. 맞습니다. 내가 플러스 박스가 다 M 해먹었어. 대박 그래. 났어. 플러스 M 다 해먹었어. 그러고 대박 났어 진짜. 제 4등은 반대로 물안에서입니다. 전 4등이 아. 물안에서예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까 말한 그런 모자이크적인 촬영 방식이 저는 뭔가 홍상수 감독님의 우울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홍상수 감독님 최근 작들을 보면 뭔가 강변 호텔 때부터 그런 낌새가 내비쳐지긴 했는데 좀 뭔가 우울한 감성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김민희 배우랑 그게 되고부터 그렇죠. 연결이 되고부터 저는 홍상수 감독의 변화가 그 영화가 확실히 변했다라고 생각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 분기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한번 바뀌고 그러고 도망친 여자에서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개인의 고독을 본격적으로 다룬 시기가 저는 도망친 여자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이 깊어졌어. 물안에서는 어쨌든 미치겠어. 홍상수 감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우울함을 가장 시각적으로 극화한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오케이. 4등. 네. 4등 불안해서 우성님 전 4등 괴인. 괴인 좋죠. 괴인이 괴인 진짜 일찍 올해 독립 영화. 그렇죠. 올해 한국 영화라고 보는 사람도 네. 많습니다. 계속 한국 생각나요. 영화죠. 계속 생각나고. 영화가. 평론가들에게 이런- 상당한 호평을 받는. 제가 이런 영화는 처음이었는데 네. 진짜 아니, 스며들었던 그 것 제가 말한 그거 있잖아요. 인간 관계가 같아요. 네. 좀 깊게 정말 그 피상적인 선에서 더 깊게 들어가는 신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따라가게 되고 스며들게 네. 되고 생각나게 관계가, 한다는 네. 게 독특하게 그냥.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맞아요. 좀 상징적이었고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최고의 화제작이 저는 괴인이었지 않았나. 네. 정말 여러모로 최고의 화제작이 괴인이었다라고 생각. 이제 이거 영상에다 차트를 올려주시나요? 아니 편집해서 네. 뭐 하나씩 떼야 알겠습니다. 3등 몇 등 뭐 때문에. 3등 이제. 나 3등 네. 말했다시피 콘크리트 디토피아. 콩. 네. 포뉴가 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3등. 저는 3등이 노아나입니다. 너 하나가 3등이 3등이군요. 너하나구나. 3등이 노아나입니다. 저는 3등이 너 하나군요. 네,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세월호를 다룬 영화잖아요. 네. 세월호를 다룬 영화인데 하나 아쉬운 점이 추가가 됐어요. 노아나에서. 뭔가. 왜냐하면 세월호를 다룬 영화인 게 맞잖아요. 감독이 집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근데 저는 뭔가 이 세월호를 추모하는 영화라기에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영화다. 오리지널리티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나? 어떤 그 사건을 국가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명하는 영화라면은 뭔가 확실한 오리지널리티 같은 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세월호가 그냥 소재일 뿐이지 그게 너무나도 큰 걸 차지한다라고 그쵸. 생각은 하진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어쨌든 감독이 이걸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추모를 할 거였으면 왜냐하면 조일철 감독이 차기작 얘기도 들어보니까 사슴 사건을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분이 지금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역사적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 사건만의 오리지널리티 같은 게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건에 갖다 붙여도 대입이 가능한 느낌?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살짝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저는. 일부러. 네, 저는 그렇게 노리 만들었다고 생각. 저는 뭐 어쨌든 너와 나만큼 올해 한국 영화에서 상실과 사랑을 잘 그린 작품이 있을까?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저는 그 이와이 신지 전성기 느낌을 다시 환기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저는 비범한 예술인이다. 조연철 그쵸. 감독이 정말 비범하긴 해요. 정말 비범하다. 비범하긴 해요. 예. 거기다가 박혜수 김시근 조합도 그렇죠.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도 박혜수님을 캐스팅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아예 페르소나 관계로 둘이 들어서는 건가? 라는 그럴 수도 느낌이 있고.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는 너와 난 2등. 너나 2등이요. 난 너와 나 2등이었어.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너와 나가 3등에서 나왔고. 보성님도 삼- 있나요? 너 하나가? 있습니다. 3등 뭐예요? 3등. 전 3등 잠. 잠이 3등이군요. 잠 3등. 네. 정말 잠도 무조건 찍고 가야지. 알뜰살뜰한 그쵸. 스릴러고 딱 한국 진짜 영화 알뜰살뜰하다는 네. 표현이 어울리네요. 예. 진짜 깔끔하고 네. 괜찮았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올해 작품 발견은 저는 괴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감독 발견은 저는 잠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잠의 감독님. 올해 유재석 좀 감독님. 시딘 감독이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네. 네, 정말 잠 감독님은 정말 그러니까 롯데가 잠도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업 영화인데 제작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 이 정도로 그쵸. 손익분기점 넘기고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윈윈이죠, 게 윈윈. 맞아요. 저는 그래서 새로운 잠이 가능성. 이 영화적인 거 말고도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영화 산업에 좀 새로운 시사점을 새로운 전달해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확실히.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또 훌륭한 아유 씨. 그분 그 남자 부분만 아니었으면 네. 충분히 더 이게 그렇죠. 더 붐붐붐 맞아요. 뗐어야 될 그거였는데. 제가 사실 이거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이분 성대모사를 좀 할 줄 알거든요. 하지 마 씨. 아니 하지 마. 근데 진짜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살짝 뭐 네. 비슷할 것 같아요. 좀 아 중저리 근데 톤이. 예. 아, 이제는 중간에 비슷해 보여.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못 하게 그래. 됐네요. 술 먹을 때 하세요. 개인기 술 먹을 때. 삭제. 네, 술 먹을 때 이렇게 하세요. 날아가네. 네. 어쨌든 3위는 콘크리스토피아 너와 나 잠이 뽑혔고 2등 2등은 난 아까 말했다시피 너와 나. 너와 나. 저는 제 2등은 반대로 제 2등이 괴일입니다. 저는. 그렇군요. 괴인. 네. 괴인 한 표. 괴인도 아까 말했고 너와 나 했고 네. 그리고 보성님 2등. 보성님 2등. 저는 이거 다 보시면 전 드림 팰리스. 아, 그래요? 드림팰리스가 2등이군요. 저희가 안 봐서 모르는데 와, 솔직히 그렇죠. 저도 올해 좀 드림팰리스는 드림플리스이긴 하는 말인데 올해 좀 아쉬운 못 봐서 제가 못 봐서 아쉬운 한국 영화들이 몇 개 있거든요. 드림팰리스. 저는 이 영화를 VIP 시사회 그 아시는 분이 이 영화 참여를 하셔서 네. 초대를 돼서 갔는데 용산 4관에서 봤어요. 사관이요? 오. 근데 거기서 네. 보니까 너무 강렬하고 이 맞아요. 한국 지금 그 가성문 감독 맞나요? 내가 지금 네 기억이 안 맞아요 나는데. 가성문 감독님 맞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산업 재해 그 실상과 저는 그 이제 지금 저희 한국의 그 뭐죠 주택 네. 뭐 그런 집 관련해서 그런 거 좀 많이 생각 정말 맞아요. 씁쓸한데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전 그래서 진짜 올해 좀 놓친 한국 독립 영화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김선영 배우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런가요? 이윤희님도 연기 잘했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맞는데 그래서 김선영님이 그렇죠. 올해 상 하나도 못 탔나요? 군계 일학이죠. 아니 올해 대종상 탔어요. 대종상 탔나요? 아니 올해 거의 쓸어갔어요. 그래요? 여우조연. 그래서 네. 청룡만 못한 김선영님은 거지. 정말 이 드림필리스에서 환상적인 네, 그렇군요. 그 이상의 힘을 보여줬던 영화였고. 드림필리스. 근데 드림필리스가 2등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일단 1등 발표하기 전에 이제 1등 발표하기 전에 어너러블 멘션 같은 거 있나요? 순위 안에 못 들지만 좋았던 영화. 그것도 난 전 서울의 봄. 많죠. 서울의 봄. 이제 그냥 천천히 얘기해 봅시다. 순위 안에 못 들었지만 저는 탑 10까지 갖고 왔는데 저는 소울메이트도 탑 10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소울메이트 좋아하시죠. 소울메이트가 좀 더 주목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프린터. 스프린터. 스프린터 스프린터 역시도 진짜 어떻게 보면 괴물이랑 저는 물론 소재는 다르지만 그냥 흡사한 구조로 들어가고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말해 주셨던 잠, 괴인. 저는 괴인이 탑 10 안에 들어갑니다. 원은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거미집.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거미집도 거미집도 분명히 있네. 주목을 해야 되는 작품 중에 거미집도 하나라고도 있네.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이렇게 저는 탑 10 구성이 맞아요. 이렇게 이루어져. 저도 그냥 탑10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말하면 잠, 거미집, 스프린터. 저 스프린터가 되게 좋았는데 콘크리트 투페랑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뭐 비밀의 언덕도 있었고 아마 현우님 1등이 비밀의 언덕일 것 같은데 네. 현우님이 비밀의 언덕을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고 리턴 투 서울이 한국 영화인지 그거 외국 영화라고. 외국 말하죠? 영화죠. 그쵸? 데이비드 츄 아, 와서. 데이비드 츄. 네, 저- 뭐 라이스 보이 슬립스도 그것도 캐나다 영화라고. 그게 해야 되지 올해였나요? 올해 라이스 4월인가 올해 그랬죠. 올해였죠. 아 기억이 나 봤는데 작년 같아요. 라이스 보이 슬립스가 그쵸. 캐나다. 맞아요. 앤소니 심 감독. 제가 얼마 전에 크로넨버그 영화 보러 갔을 때 앤소니 신 감독님 봤습니다. 같이 계셨던가요? 그 부인분하고. 다른 배우들은 못 봤는데 앤소니 심 감독님은 확실히 본 것 같은 기억이 나네요. 그 와이프 결혼 두 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셨죠. 뭐 어쨌든 그 영화도 있고 또 저는 화란. 화란도 화란. 짚어야죠. 네, 진짜. 화란도 진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진짜 후반부가 아쉬워서 더 아쉬운 네. 영화. 화란도 중간부까지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해석하면 할수록 더 깊게 진짜. 몰입이 되는 그런 또 영화가 화란이었고. 전 여기서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5번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주 다섯 번 유행추. 저 기획 정말 소신입니다. 올해 네. 진짜 소신입니다. 마이너하게 주목해야 돼. 네. 진짜 이 박서영 감독님은 진짜 물론 제가 GV 때도 그렇게 뵀었지만 정말 이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독특하신 분이신 것 같아서 맞아요. 앞으로 나올 차기작도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 그렇죠. 다섯 번째 무려 주. BTS와 작업을 한. 그렇죠. 그리고 네. 까다롭대요.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죠. 저희 본 영화랑은 다르게.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그것도 또 한국 영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뭐 근데 올해 많았어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음, 아까 말씀드린 올해 못 봐서 아쉬운 독립 영화가 드림필리스도 있고 절의 고도도 좀 보고 싶어요. 절의고도 못 봤습니다. 그쵸. 그것도 아쉽고 또 이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최근에 막 언급
들었던 것 중에 컨버세이션이라는 영화 아 있었는데 박종환 배우 나오는 거 그것도. 네 아주 그것도 이것도 다 맞아, 보고 맞아, 싶었는데 맞아. 우리 시간을 없어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생각하면 독립 영화들 굉장히 맞아요. 많이 독립 났습니다.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네. 생각해보면. 주목해야 될 독립 영화들 상당히 또 많이 나왔고. 그럼 1위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1위 현우님. 저는 왜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얘기하면 대로. 비밀의 언덕. 비밀 언덕. 못 봤어요. 박수 치면서 봤던 정말. 아 저도 좋았습니다. 진짜 네. 이거 봐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등하고 2등이 다 장편 데뷔작이시거든요. 그래서 음. 이지은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하고 어린이의 그런 성장 영화. 뭐 우리들 벌새, 뭐 남매의 여름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린이 계열을 잇는 독립 영화. 그렇죠. 아 정말 좋아하시네요. 이 파릇파릇한 힘이 상당히 강렬했다. 맞아. 근데 이게 좀 시선이 반대였던 게 이게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현우님이랑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비밀 언덕을. 근데 저는 오히려 비밀 언덕을 사실 좀 무난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영화는 좋았는데 제가 그 말했던 게 있잖아요. 한국 독립 영화는 뭔가 어떤 영화가 크게 팡 터지면은 그걸 따라가려는 흐름이 따라가려는 있다?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좀 우리들의 그늘을 좀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은 진짜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좋았다. 저도 비밀 언덕. 민가한 감독의. 네. 어쨌든 저는 올해 탑 1은 비밀 언덕. 인정합니다. 저는 저는 아까 나와서 전 너와 나입니다. 너하나. 그렇죠. 그럼 너하나 1등 꼴은 많죠. 사람 많잖아. 1위. 많죠. 네. 1등. 네, 제일 1등은 우리 하루입니다. 우리 하루에 홍상수 감독.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하루 관련해서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제가 이 우리 하루를 어떤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하루를 뭔가 홍상수가 자신이 김민희와 헤어지고 나면 낯설 때의 삶을 그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시퀀스가 김민희 시퀀스와 기주봉의 시퀀스가 접합되는 장면은 단 한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상황도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각각을 대하는 인물들의 태도도 뭔가 좀 다르고 근데 기주봉님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 자신이 투영된 캐릭터에 대해서는 되게 뭔가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그러고 담배를 피면 죽는다고 하는데 담배를 피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네. 저는 그러면서 저 뭔가 이 아까 말했던 전작 물 안에서에서 투영된 홍상수의 우울함이 여기서 뭔가 내러티브적으로 더 정제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하루 1등 좋습니다. 우리 올해 한국 영화 중 유일한 8점이에요. 그런가요? 네. 고추장.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총 그 종합을 해봤는데 엉뚱 영화가 몇 편인가요? 탑5 안에. 탑5 안에 언급된 영화? 그건 세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지금 1, 2, 3등 안에 다 들어간 게 너와 나 하나네요. 그렇군요. 네, 너와 나 하나네. 이건 찐이다. 이거. 너와 나 좋았죠. 네. 좋았어요. 너와 나가 영일이들 한국 영화 원탑이었네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좀 쏠려 있는 느낌도 저는 있어요. 그렇네요. 영화들이 좋은 영화들이 하반기에 쏠려 있는 느낌. 9월부터 해서. 근데 그것도 있어요. 소독제가 12월에 열리니까 그것도 소독제 프리미엄 하고 나서 뭔가 조금 시간 늦추고 개봉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넘어가는 있는 그러니까 거. 소독제가 개봉하고 그 다음 연도에 네,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그쵸. 느낌인데 그렇게도 나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저는 이번 2023 한국 영화를 정리하면 전반기는 범죄도시, 후반기는 서울의 봄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독립 영화들 특히 뭐 스프린터, 괴인 등 우리의 하루 등 정말 보석 같은 독립 영화들도 많이 나온 그런 한국 영화였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언급해야 될 게 난 밀수를 언급을 안 했네요. 저도 밀수 아까 얘기했어요. 밀수. 저 저 밀수도 그 좀 뭐야. 나왔어. 다른 건 몰라도 진짜 그 조인성 액션씬. 조인성님 칼부림은 나 아직도 그게 상생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좀 쩔긴 했습니다. 그보다 조인성. 고민시의 재발견도. 근데 청룡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룡 고민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받았죠. 우리 받았잖아. 청룡 이거 받았잖아. 그래서 밀수도 언급이 한번. 박정민 배우도 그래서 참 활동 빡세겠어요. 밀수 나오고 너와 나 또 나오고 내년에도 더 나오죠. 너와 나오고 박정민 배우도 올해 참 많이 활동을 진짜 했다. 롱런 할 배우인 것 같긴. 그런 2023 한국 영화 이렇게 딱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고 보여지고 외국 영화 탑 5. 이건 진짜 빡셌습니다. 진짜 나도 이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자, 그러니까 저는 5는 있거든요. 그 안에서 순위 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들어갈까요?
솔직히 지금도 번복할 수 있어요. 5등 안돼 잠깐만. 보이즈 프레이드. 보이즈 아, 프레이드. 보이즈구나. 저는 보이즈 프레이드가 올해 최고의 공포 영화였고 아 기억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거기다 이제 그게 모험 형식으로 나왔던 거기다가 호아킨 피닉스가 정말 미친 연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나폴레옹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근데 고위. 저는 보이즈 프레이드가 5위에 나와야 된다. 근데 저는 5위 이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저는 5위 블루 자이언트. 블루 자이언트가 5위군요. 와 진짜 완전 소신픽. 재즈 난 존중합니다. 좋아합니다. 진짜. 영화 아쉬운 점이 물론 있는 영화지만 네. 그 음악을 극장에서 지금 장기 흥행 중이죠. 블루 네, 자이언트 계속 꽤 하고 오랫동안 있어요. 틀고 있죠. 아득바득 10만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소심하다. 네. 그래서 블루 자이언트가 이것도 존중될 네, 좋은 영화. 블루 자이언트. 5등 가시죠. 전 5등 괴물입니다. 괴물이. 그러니까 제가 올해 4.5점 준 영화가 많거든요. 만점은 없는데 9점 준 영화가 많은데 그 안에서 진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나온 건데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난 일단 괴물은 탑 10에도 없고 일단 그래도 뭐 괴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올해 하반기 가장 큰 화제작이었다. 그렇죠. 가장 큰 화제작이었다. 20만이 넘어갔어요. 내한에 지금 그 어린이 배우들까지 다 와서 한국에 진짜 다 와서. 그냥 요리 입양하고 싶어요.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니 그래서- 미나토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좀만 더 크면은 인기몰이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것 같고, 요리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래서 참 진짜 입양하고 싶어요. 괴물은 어쨌든 네. 물론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참 어쨌든 정말 각본적으로도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5위는 이렇게 되고 4위 저는 한 남자. 한 남자, 네, 한 남자 이시카와 좋아졌죠. 케이의 네. 한 남자. 네. 저는 사실 괴물 제끼고 올해 최고 일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체성이거든요. 네, 나는 그렇죠. 누구인가? 맞죠, 네. 맞죠. 라는 지점이 제일 있고. 중요한 질문이죠. 거기다가 저는 안도 사쿠라는 괴물보다 한 남자에서 더 빛이 났다. 그런가요? 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정체성인 부분. 그래서 나 양현웅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했다니까. 네. 보면서 올해는 한 남자가 정말 그렇죠. 저는 제 마음을 울렸던 추마키 사토시님 오래 봐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저는 8개의 산. 8개의 산. 인정합니다. 8개의 진짜. 산. 우정. 이거 탑10 안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푸르른 빠졌어. 아깝게 빠졌는데 그 자연과 우정과 그 삶에 대한 그 고민과 꽉 찬 화면비 안에서 네. 그러니까 꽉 이게 넓게 한 게 좁혀진 화면비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저는 이 진짜 이 8개의 산. 남자 둘 간의 우정이라는 뻔한 플롯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 이 수 있는 이탈리아의 정치랑 자연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맞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했다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게 진진 수입이었죠. 네, 영화사. 진진 네. 수입이었죠. 진진에서 이 8개에서 배경화면을 배포를 했어요. 전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한동안 이제 배경화면으로 썼을 정도로. 한번 받아야겠다. 예, 그 진진 받아야겠다. 인스타에 있거든요. 너무 그 정도로 너무 좋아했어요. 8개에서는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이거 주목받아. 진짜 주목받아 너무 마땅한 좋았어요. 영화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마땅한 예. 영화다. 예. 맞아. 오케이. 4등. 저도 4등. 전 4등.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입니다. 미야키 쇼가 나왔군요. 예. 너의 눈을 드러난 분. 저는 이게 올해 최고 일본 영화였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전 감독 중에 하나가 고전 영화 감독 중에 하나, 20세기 영화 감독 중에 하나가 오즈아스히로거든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을 보면서 오즈아스히로 영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인간의 일상을 찍는 건데 이 매일매일 지나가는 일상을 그려냄으로써 관객들한테 감흥을 그려내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미야키 쇼 전작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뭐 새 그건데 너희 새는 노래할 수 있어. 네. 넷플릭스 있던데 어쨌든 뭐 너희 새는 노래할 수 있어. 전반기에도 감독이 직접 오면서 네. 배우도 직접 왔나요? 사인도 받았습니다, 전.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한 특히 평론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호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네, 정말 저는 이 영화 정말 개인의 일상, 뭔가 일상에 그냥 따분함이 들고 회의감이 들 때 패터슨이랑 같이 함께 챙겨보셨으면 하는 영화. 패터슨도 좋죠. 네, 저는 이 영화 진짜 가히 패터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맞아.
오케이. 존중합니다. 네. 3위 저는 슬픔의 삼각형. 와. 그게 올해였나요? 왜냐면 아, 제가 전 이게 작년에 왜냐면, 나도 와. 부산에서 봐서 이걸 뺐는데 나 인스타에다 이걸 깜빡한 거야. 그래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올해 동시 인스타. 개봉이구나. 맞아. 인스타 올해 있었지. 개봉했구나. 올해 개봉했다라는 걸 내가 늦게 알면서 그래 슬픔의 삼각형이 저는 3등. 저는 슬삼을 까먹었다. 2023 최고의 블랙 코미디 저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였다. 뒤집히고 뒤집히는 계급. 창의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이런 이야기는 그 저는 배에서 이렇게 3부 구성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맞습니다. 정말 존중합니다. 대단했다. 근데 제가 슬픔의 삼각형에 대해서 비판한 게 그거였죠. 음. 오리지널리티가 너무 없다. 그치 기생충.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뭔가 맞아.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분유일 영화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 그 부르주아를 까는 방식이라던가 하는 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도 나는 근데 그냥 그런 거 다 떼놓고 그냥 평화? 봤을 때 그냥 개 웃기긴 했어요. 예. 웃깁니다 영화가. 이걸 뭐 무슨 홍철이라 그랬지? 노홍철 뭐 잘못다고 하여튼 하잖아요. 스웨덴 수홍철. 송철. 스웨덴 농철. 진짜 루벤 웨스트룬드 영화는 저는 또 계속 보고 싶어요. 빨리 차기작 빨리빨리 뺐으면 좋겠어. 뭐 어쨌든 다음 3등. 가시죠. 3등. 저 3등 어파이어. 어파이어. 야, 그럴 만하죠. 어파이어도 정말 그럴 만하죠. 패철트 감독 영화인데 그럴 만하죠. 처음 본 건데 강렬했습니다.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올해 패철트는 운딘에도 괜찮고. 그렇죠. 하여튼 뭐 영화 많아 패철트도. 근데 어파이어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올해 좀 되게 피닉스. 밀린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뭔가 여러 가지 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 저희가 아는 그런 유명 감독들의 뭔가 새로운 장을 여는 영화들이 올해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파이어도 그렇고 아예 새로운 느낌이죠. 뭐 뒤에도 말할 거긴 하지만 에스토르드 시티도 그렇고. 그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그렇고. 오펜하이머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유명했던 감독들이 새로운 뭔가 새로운 결의 시도를 시도 영화다 많았다. 보이즈 오브 프리즈도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파이어도 맞아. In My Mind. 인말마인드 그쵸. 올해 좋아합니다. 영화 되게 좋았다. 좋았습니다. 2위는 뭐죠? 성인이 상이 뭐요? 3위. 상훈이 안 해주구나. 저 하신 줄 진짜 알았어. 너무 이거 진짜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상이 뭐야? 진짜 3등 파벨마스. 파벨마스. 1, 2, 3등이 너무 고민됐어요. 네 맞아 매길 순 없지. 진짜. 저한테 올해 가장 큰 여운을 남겨줬던 영화 중 하나. 왜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한동안 영화 볼 때마다 지평선 신경 썼습니다. 진짜 흔들리냐 그거 딱. 이 영화 앞으로 이 영화 보고 나서 다른 영화 볼 때마다 지평선 어디 갔어? 진짜 지평선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뭐 미리 까자면 계속 언급됐지. 무조건 1등이에요. 제가 제일 1등은 파벨마스예요. 전 2위입니다. 2위. 그렇군요. 전 2위가 파벨마스가 파벨마스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지금 얘기해 볼까요, 파벨마스? 얘기해 보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스필버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녹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풀어내는 방식 또한 진짜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개인의 성장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그냥 올해 박수친 영화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마지막에 그 엔딩까지도 그냥 지평선 딱 조정하면서 끝나는. 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만점 준 게 쉰들러 리스트도 있고. 어쨌든 뭐 파벨마스 파벨마스 최고였던 것 같아. 그냥 최고였던 것 같아. 벅차오 좋았어.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전 스필버그가 평론가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비평계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본 영화 중에 학교 시험에 나와서 본 영화거든요. 그 데뷔작 듀얼 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국인 기준으로 98년생이 만든 영화예요. 98년생이 만든 영화인데 진짜 서스펜스가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이게 그 파벨마스를 보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천재적인 서스펜스의 원천이 더 납득이 되기도 하고 파벨마스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런 스필버그가 초중기작들을 보면은 그냥 다 개꿀잼작만 만들었어요. E.T. 뭐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서스펜스부터 장르적인 서스펜스부터 그냥 아까 말했던 E.T.나 미주아의 조우즈 같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그냥 개꿀잼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스필버그가 한 90년대 한 후반부쯤부터 뭔가 평론가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뭔가 좀 함의를 넣어야 하지 않냐, 의미를 넣어야 하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2021세기 들어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런 영화들도 좋아합니다, 물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스필버그의 뭔가 초중기에 그런 보였던 말도 안 되는 개꿀잼 모먼트들을 많이 보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에도 파벨만슨 진짜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제가 스필버그 지금까지 본 영화가 한 16편, 17편 되거든요. 그 영화 순위를 매겨보면은 거의 진짜 최상위권에는 거의 다 제가 아까 말한 초기작들. 그런 개꿀잼 영화밖에 없어요. 뭐 라이언 명구하기, 주라기 공원, 듀얼, 우주전쟁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정말 그 사이에 진짜 끼어든 거의 유일한 영화예요. 스파이 브릿지랑 함께. 함의가 들어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리티 너무 좋았던 리포트 영화. 없습니까? 아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긴 오케이. 했는데. 아, 예. 야 어쨌든 저는 진짜 감동적이죠 진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만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만점 주셨어요? 저 만점이죠. 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뭔가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영화라 생각해요. 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도 그렇고 신들리스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 스티븐 스필버그는 저한테는 뭐 알렉스 퍼거슨이죠. 스티븐 스필버그는 거의. 그쵸. 예, 저한테는 뭐, 대단했다. 정말 대단했다. 두 번째 2위 저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 크리스퍼 놀란의 오펜하이머. 핵폭탄이 터진 게 아니라 누군가는 방광이 터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쵸. 각본이 미쳤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전 각본은 파벨만스보다 더 대단했던. 그래요? 그럼요. 의외다. 이런 완성도 면에서는 가장 매끈하고 가장 깔끔하지 않았나? 그렇죠. 완성도는 깔끔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핵도 중요한데 그 안에 이제 인물 간에 맞물리는 관계성이나 뭐 욕망이라든지 야 오펜하이머 끝났을 때는 진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펜하이머는 시나리오보다는 연출에 더 높은 점수 주고 싶은 게 일단 제일 제가 오펜하이머에서 고평가하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사건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특성상 인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잖아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 살아 있어. 근데 그 인물들을 다 살아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전에 겪었던 비판점을 딛고 다 살려냈다는 거. 이게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살았어. 왜냐하면 크리스토퍼 놀란 가장 비판받았던 점이 그거잖아요. 캐릭터를 소모적으로 썼다. 캐릭터가 연출에 먹힌다. 라는 건데 그거를 극복하고 인물을 살려내는 연출하는데 성공했다. 그 많은 인물을 한 번에. 저는 이거에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전 다크나이트 이후로 최고였다.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메멘토랑 비슷했습니다. 네. 전 어쨌든 이 영화 오펜하이머는 무조건 짚고 가야 될. 그렇죠. 무조건 짚고 가야 될 짚고 영화. 넘어가야겠죠. 무조건. 다음 뭐 2등. 2등. 저는 2등 파벨만스. 그쵸. 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등장을. 제 2등. 제가 이 감독 좋아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네. 마틴 맥도나의 이니셜 애니메이션 이니셜 네빈 씨가 여기 등장하는 두 번 봤습니다. 극장에서. 네. 돈 내고 제 돈 주고 2번 봤습니다. 이것도 각본에 대한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죠 지금. 그냥 마틴 지금 맥도나. 갖고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저는 개인적으로 3빌보드가 더 재밌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다. 난 3빌보드가 재밌었다. 저도 3빌보드가 좋긴 했거든요. 아. 근데 3빌보드보다 저는 3빌보드가 더 나은 영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니셜 맨시 올해 탑는 2등 진짜. 그 정도로 좋았다. 저도 아까 말한 이 8개의 산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도 어쨌든 친구 둘 간의 우정을 그린 맥락을 그린 영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역사적, 정치적인 맥락으로 확장하는 그 과정이 기가 막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브랜든 글리슨이랑 콜린 파렐 이 둘이 뭔가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대척점에 있는 인물 이 둘이 이 둘보다 더 극한에 있는 인물 둘이 있잖아요. 콜린 파렐의 누나가 브랜든 글리슨의 더 극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베리 키우건이 콜린 파렐의 더 극화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신들과 닮았는데 더 한 발 더 나간 이 인물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 브랜든 글리슨과 콜린 파렐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이 국가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까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와, 저 진짜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와. 나는 혹시 그 정도까지 스며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일랜드 역사 네. 그리고 그 과거엔 친구였지만 지금은 갈라진 우정 맞아요. 그런 사이에서 대립 관계에선 충분히 저는 인상 깊었던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인가 켈로치? 아,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쨌든, 켈로치를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별로. 네, 근데 네. 보리밭 친드는 발음은 좋게 봤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니셜 이네벤 씨도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어너러블 멘션 가시죠. 네, 1위 발표하기 전에 네, 어너러블 멘션. 제가 언급하고 싶은 자유롭게 5개. 일단 토리아로 키타. 네, 토리아로 좋아하시죠. 키타가 진짜 이거는 진짜 저는 토리아로 키타 다르덴 보고 놀랐던 게 뭔가 다르덴 영화답지 않게 되게 장르물스러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장르물스럽다. 되게 스릴러 같잖아요, 영화가. 음, 저는 되게 특히 그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음. 되게 다르덴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엄청난 스릴이 느껴졌거든요. 아니, 뭐, 서스펜스가. 나는 뭐 자전거 탄 소년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도 충분히 마지막 장면은 뭐 소년함에도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담담한 느낌이었다면 그거는 이건 좀 울리려는 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맞아요. 전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리아로 키타도 보면서 그냥 매 장면마다 그냥 뭔가 날 선 듯이 그냥 막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저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거 이것도 분명히 주목해야 될 영화였다. 얘기하죠. 이것도 정말 제가 스파이더맨을 보면서 뭐지 스파이더맨 주인공 이름이 뭐였지? 피터 파커. 네. 이제 나한테는 피터 파커가 아닙니다. 마일스 모랄레스. 근데 정말 진짜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 시리즈는 정말 야. 비주얼적인 것만 봐도 영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비주얼적인 것만 봐도.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지점을 또 이렇게 창시할 수가 있구나. 네. 그렇게 우려먹은 걸 이렇게 또 빼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한테는. 계속 말씀해 주시죠. 킴스 비디오. 킴스 비디오. 난 킴스 비디오도 언급해. 영화 싫어하면은 영화 좋아하면은 이 영화 싫어할 수가 없죠. 진짜 다큐멘터리 저는 올해 다큐멘터리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고도 그쵸. 저는 생각이 들고 킴스 비디오만큼의 그런 이건 거의 극 영화야. 말이 안 돼.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상황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저는 더 믿기지가 않았고. 플라워 킬링 문. 당연하죠. 마틴 스콜세지가 네. 이렇게 또 본인이 왜 뛰어난 감독인지. 네, 저는 이것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라워 킬링 문이 기존 스콜세지 영화랑 비슷하게 느껴지면서도 전 다른 지점이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스콜세지 영화에서는 항상 그 전에 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콜세지 영화의 캐릭터는 항상 인간적입니다. 대표적인 캐릭터 제이크 라모타 성난왕소의 뭐 트레비스, 헨리 힐, 지미 코네이 네.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은 전부 다 완벽해 보이면서 모자라 보이면서도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할 때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완벽해 보이면서도 한 번에 나락으로 빠져드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캐릭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플라워 킬링 문은 근데 이 캐릭터의 윤곽이 너무 되게 그대로 보였다고 해야 할까? 두 캐릭터가 그대로 너무 명확한 되게 명확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드니로는 그냥 꼭두각시 조련사 그 자체고 디카프리오는 그냥 동물,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동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늙은 여우하고 뭔가 네. 팔팔한 고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가 어쨌든 늙은 여우랑 팔팔한 곰 이런 느낌. 너무 속절없이 당하는 전 그 느낌이 좋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게 인디언이 백인한테 잠식당하는 영화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도 그렇게 속절없이 당했다 보니까 디카프리오와 드니로 간의 인물 관계도 그렇게 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플라워 킬링 문도 그렇죠. 막 다 길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싹 녹아버렸던 것 같아. 저도 3시간 30분 올해 진짜 본 것 중에 가장 녹았던 것 간 같아. 한 숏도 안 놓치고 봤습니다. 예. 싹 녹아버렸어. 예, 맞아요. 진짜 상노가 먹었어요. 계속 말씀하시죠. 다음 저는 그대들의 그대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얘기해 봐야죠.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한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불호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탑10 안에 못 들었지만 맞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뭐 미야자키 하야오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좋았어.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물론 좀 난해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충분히 그 전에 작품들을 봐왔던 사람이라면 연상되는 캐릭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맞습니다. 생각할 부분도 충분히 많은 그런 영화로 그냥 남지 않았을까. 이제 다만 전 탑10 안에 못 들었고요. 저는
탑 10에 든 또 하나 영화 바빌론. 바빌론 그쵸. 저는 들어갈 만하죠. 네,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네. 셔즈를 너무 좋아해요. 바빌론이죠. 그 마지막에 피어오르는 그러니까 어쨌든 파벨마스도 그렇고 이 바빌론도 그렇고 오늘 나온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오늘 에? 영화 한거 뭐지? 에? 사랑은 낙엽을 타고도 그렇고 영화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니 영화들을 요 근래 보니까 좀 뭔가 확실히 영화에 관한 영화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거미집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최근 뭔가 계속 뭔가 자극적인 컨텐츠가 나오고 시리즈가 나오고 그렇게 뭔가 조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뭔가 앤틱한 뭐 고전의 영화 맞아요. 그런 느낌의 클래식한 부분을 맞아요. 계속해서 뭔가 언급을 해주려는 듯한 그런 사회풍이 들다 보니까 바빌론도 저는 상당히 맞아요.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언급할 거는 미션 임파서블 7. 이거는 한번 무조건 짚고 가야 돼. 야 진짜 마지막 열차 떨어지는 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도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올해 또 생각해보면 또 많았네. 네. 진짜 많았어요. 아니 근데 애초에 올해가 그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화 산업이 그쵸. 재활성화된 시기여서 밀린 영화가 쏟아진 시기였습니다. 올해가. 진짜 그래서 너무 많았어. 이건 말고도 저는 솔직히 더 많은데 여기 안 그냥 들어가서. 간략하게 얘기하시죠 그러면. 또 뭐 있어요? 애프터선 있어요? 네? 애프터선 1등이에요? 계속 얘기하시죠. 몰라. 난 다 떨어졌어. 난 다 떨어졌어. 이제 네. 탑 10이 다 떨어졌어. 저 얘기하겠습니다. 저 일단 에스토일드 시티. 왜냐하면 전 계속 이거는- 말하잖아요. 이 영화가 웨스 앤더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영화를 인상 깊게 이거 영일리드 준비하면서 제가 영화 보통 한 번 보거든요. 네. 이건 2번 봤어요. 2번 보셨다. 처음에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제가 계속 한 번 더 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제가 이게 계속 한 번 더 보랬거든요. 억지로. 어떻게 이게 구성이 되는 건지 처음에 네.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근데 두 번째 봤는데 야 이게 있었네. 이게 네. 이렇게 보이네. 무대 뒤하고 무대 위가 레스토레이시티는 진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웨스 앤더슨은 단순히 미장센만으로 형용될 수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 에스토일드 시티를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딴 건 모르겠는데 그 마고로비 등장하는 씬 있죠. 그 씬이 진짜 시네마. 진짜 시네마였고. 마고로비 저는 어쨌든 그 여우주연 저희 여우상도 뽑아야 되는데 여우상 후보에 들어갑니다. 후보까지 있어요. 저도 후보 후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후보 있고. 어쨌든 또 뭐 언급할 영화 있네요. 스파이더맨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6번 칸. 6번 칸. 전 진짜 한 번 더 저도 보세요. 6번칸이 있어요. 지금쯤 되면 한 번 더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진짜 보기만 하면은 코스만에 분명히 지금 주목해야 될. 진짜 이거 보면은 여행 가고 싶어지는 영화. 변호사 한 번 더 보세요 거기 전에. 진짜. 그러니까 요즘 북유럽 쪽 그 러시아 쪽 이쪽이 괜찮아. 항상 괜찮았죠 근데 그쪽은. 근데 요즘 더 이렇게 항상 탁 괜찮았죠. 떠오르는. 제가 말한 있어요. 정신병 걸린 감독들. 그래, 덴마크 쪽에도 계시고. 네, 막 내년 그러잖아. 개봉하는 영화 중에 그 네. 제가 정신병 걸린 영화 작년 영화 중에 올해 영화 중에 정신병 걸린 영화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그거 있죠. 해시태그 시그널. 이건 좋게 봤거든요. 네네네네. 이 감독의 크리스토퍼 보글리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고 하죠. 드림 시나리오.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잠깐만 그 뭐야? 맞다. 그 사랑할 땐 누구나 취하게 된다가 올해였나요? 올해였나? 작년이었죠. 작년이었나? 작년이었죠. 하여튼 이 영화 그 수입이 됐대요 이미 A24 영화인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지금 은퇴를 계속 뭔가 시사하는 발언을 던지고 있는데. 피그부터 다시 지금 떴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섰어요. 그러니까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드림 시나리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부터 해가지고 요즘 부름 영화가 확실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끝까지 가봐야 돼. 그리고 뭐 라스폰트리에도 신작을 찍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몸이 아픈데? 찍어야죠. 라스푼트리는 그 정도까지 지금 본인만의 그런 쪽의 개성을 보여준 사람이 아레스터 말고는 없지 않나요? 아레스토 못 따라가죠. 아직은. 아레스터 못 따라가나? 아직은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그만의 독창적인 그런 예술 세계. 아직은 못 따라가죠. 라스푼트리에도 진짜 정말 대단한 감독이죠. 또 잡아야 계속 되는 거 말하겠습니다. 없어? 계속 말해. 8개 상도 있었고 음. 오펜하이머, 플라워 킬링 문, 그대 어떻게 살 것인가, 미션 다 임파서블 다 얘기했던 거고 얘기 안 한 것 중에 얘기하자면 어파이어 있었고 바빌론 있었고 저는 2호 좋았습니다. 당나귀 2호? 2호.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좋다고 생각한 이유가 정성일 평론가님 GB를 좀 듣고 나서 점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거예요. 동물이 주인공인 영화잖아요. 동물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우리도 동물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서로가 서로 있어서 미스테리한 존재란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미스테리한 서로의 존재가
영화를 찍고 그거로 통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자체가 저는 되게 숭고하게 느껴졌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당나귀 눈빛이라던가 행동이라는 게 그 당나귀 본인의 진짜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담아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근데 다 겹쳐가지고 저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도 혹시- 얘기 안 한 거 짧게 말하자면 인디아나 존스. 네네. 그런 거요? 저는 네. 인디아나 네. 존스 좋아해가지고. 네. 제일 좋아하는 게 몇 편이에요? 1편인가 2편인가? 어떤 거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뭐 나오는 어떤 거 나오는? 1편이었던 것 같은데. 1편이요. 근데 저는 존스? 스필버그 네. 딱 그때 그 시즌 때 했던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거랑 뭐 엘리멘탈도 있었고 엘리멘탈이 오래였군요. 예. 올해 역대급 네. 역주행. 역주행했죠. 그것도 그 정도? 700만 넘겼나? 네. 700만. 픽사 역대 최대 완충. 수혜. 와. 엘리멘탈도 그 있고. 정도?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도 엘리멘탈. 엘리멘탈이 있어. 네. 막 토이스토리랑 업을 뛰어넘을 줄이야. 그치. 네. 예. 저는 어떤 영웅도 한번 또 어떤 영웅도 있죠. 어떤 영웅도 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참 올해 해외 영화도 정말 볼 게 많았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1등 파벨만스. 그쵸. 나 파벨만스. 변웅님은 거의 파벨만스 찬양하던 분이기 때문에 전 괴물 괴물. 그쵸. 괴물. 보성님도 괴물 부산에서 보자마자 찬양했었는데 거의 찬양을 하셨던. 괜찮아요. 제 1등 저희가 찬양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일이들 하면서 애프터선입니다. 애프터선. 다 다르네. 저 진짜 애프터선 진짜 저 혼자서 2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숏바이 숏으로 3번 봤어요 영화관에서. 그냥 떠나간 인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떠나간 인물과의 추억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신선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플롯과 플롯 자체로 떼놓고 보면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큰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큰 딸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갔던 마지막 여행을 보여준다. 딱 2개예요. 이 2개를 이런 식으로 그려낸다? 할수 있는. 와, 그러니까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외국 감독 발견은 이 샬롯 웰스죠. 이 감독 이름이. 저는 올해- 샬롯 가 올해- 대단한데 아, A24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발굴해내는. 단편 3개인가밖에 안 찍었어요. 근데 이 감독을 캐스팅해가지고 제작비 수천만 달러 안겨가지고 찍게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애프터선. 저 한 번 더 보면 만점까지도 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뭐 만점 주는 사람 지금도 네, 많은데요. 뭐. 맞죠. 예. 다음은 영화제 탑3. 관람자. 영화제 탑3. 예,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화제 간 게 부천하고 부산 이거밖에 없어. 전주는 우리 못 갔다 왔고. 뭐 어쨌든 뭐 개봉작까지 포함해서 탑3. 네, 오케이. 네, 저는 첫 번째는 3등? 3등. 네. 3등부터 저는 흡연하면 기침한다. 아, 부천 영화제. 현욱픽이죠. 네, 저는 영화제 올해 네. 영화에서 많이 본 거 없습니다. 퀸틴 드퓨를 좋아해요. 저는 현욱님이. 네. 이 감독 영화를 좀 보고 싶은데 네. 볼 때 이거 없어. 영장원에도 없어. 영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도 너무 재밌게 봤고 디어스킨도 너무 재밌게 봤고 디어스킨 재밌죠. 이 마지막 흡연하면 기침한다의 마지막 장면 진짜 골 때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골 때리면서도 확실한 시사점을 안겨주는. 그래서 이런 창의성이 저는 국내에도 필요하다. 라는 이 생각을 얘기 진짜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네, 그래서 네. 올해 저의 영화제 탑3 세 번째는 흡연하면 기침한다. 3등. 전 아시죠? 패스트 라이브즈. 페스트 라이브즈. 이게 지금 굉장한 화제를 받고 네. 있는. 내년에 개봉. 근데 좀 호불호가 오히려 갈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무난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네. 나쁘다는 평은 없는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좋고 무난하다 딱 그 정도. 유태호 배우가 또 어떻게 또 저 레토에 이어서 또. 네, 네. 또 그레탈이라고 얘도 후보 올랐어요 여우조연상. 맞아요. 네. 생각보다 이걸로 후보에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페스트 라이브즈가. 그래서 근데 받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언제 개봉한다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3월 CJ 배급 아닌가요? 네, 이거? ENM인데 3월 개봉으로 알고 있어요. 3월 개봉. 네. 감사합니다. 제 3등. 가시죠. 이것도 진짜 네. 제가 좀 올해 영화제 많이 갔거든요. 많이 보셨잖아요. 왜냐면 전주, 부천 다 갔다 왔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해가지고 여성 영화제, 환경 영화제, 서독제 다 집 근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본 영화가 많거든요 제가. 3등. 고민이에요. 뭐냐면 후보를 말할게요. 오케이. 더 비스트랑
백탑지광 중에 고민입니다.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아니 두 개 다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면? 그냥 더 비스트 하겠습니다. 아 더비스트. 더비스트. 아. 왜냐하면 정말 그 신선한 충격이랄까요? 정말 나름 영화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아 인정. 영화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연출의 반전을 이끌 줄은 전 몰랐습니다. 더비스트 봤죠? 봤는데 그쵸. 네, 호불호 갈리는 네, 거죠. 이 영화 진짜 장담하는데 시네마테크 아니면 볼 수 있는 데 없어요. 수입 안 될 것 아. 같아. 절대 안 돼요 이거. 예. 네, 수입 되면은 극장에서 무조건 한번 더 볼 겁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하기 힘든 영화예요, 되게. 영자원에서 해. 그쵸? 해주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영자원 그런데 아니면은 절대 안 책임져? 해줘요. 예. 근데 아직도 형을 못 하겠습니다 이 영화. 아 그래서 레아세이도 내한 하는 줄 알았는데. 씨. 저도. 안 했어. 아니 뭐 기사까지 야, 기사에 나왔었잖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보성님이랑 제가 보낸 차가 GBH였거든요. 네. 이제 엘리아스에도 왔으면은. 저는 다음 영화 안 봤습니다. 괴물 못 봤습니다. 아 늦어가지고. 네. 오케이. 자 영화제 2 두 번째 2등 2등 저는 본 게 많이 없습니다. 네. 나이올도크 부산에서 나이올. 켄로치 이번에 개봉하죠? 네. 네. 1월 1월에 17일이었나? 개봉, 네. 1월에 개봉하는데 켄로치 나온 그냥 올도크라는 술집을 두고서 난민과 사회적 이슈를 다뤘던 굉장히 켄로치의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영화인데 거야? 근데 저는 이게 사실상 은퇴작이라고 하는데요. 네. 나이가 많이 드셨지. 그쵸, 90이니까요, 감독님. 근데 나는 뭐라고 했죠 방금? 나이올도크.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방금 뭐라고 하신 뭘요? 거예요? 그냥 저는 좋았다. 그러니까 뭐 좋았다. 난민. 그러니까 워낙 저는 영화제에서 본 영화가 5개 되나? 5개 넘겠지. 10개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저도 많이 안 봤어요. 그 중에서 나이올도크를 좀 조성님 주목해볼 어떠셨나요? 만하다. 2등. 저는 푸어띵스. 포팅스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저도 많이 안 봤어요. 난 포팅스가 1등인데. 1등이세요? 그거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1등 3위고. 어쨌든 포팅스가 2등. 2등. 제 2등은 저만 봤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악조나 부럽다. 아니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하마우치 스키 감독. 그쵸. 내한했잖아요. 지금 그쵸. 하죠. 이번 주에 하죠. 그쵸. 그리고 그 뭐야 일본 개봉일이 4월로 잡혔다고 해요. 그럼 저희는 겨울이 진짜 1년 기다려요. 겨울로 가지 겨울로 않을까. 가야 돼요. 한참 남았네 진짜. 네. 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뺀 영화예요. 되게 미니멀한 영화입니다. 하마구치의 미니멀한 영화인데, 자 싹 빼고 하마구치가 잘하는 것들만 싹싹 뽑아가지고 그거를 극대화한 영화예요. 정말 이 자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거룩하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하마구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드마카 이상? 삐까스? 삐깐데 살짝 아래. 오케이. 예, 삐깐데 살짝 아래. 어쨌든 제 하마구치 1등은 누누이 말하지만 아사쿠고요. 예. 아사코도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는 영화죠. 네. 그럼 영화제 탑 1으로 가면 저는 푸어띵스. 말했던 거죠. 푸어띵스. 이거는 저는 이야. 벨라의 모험. 그렇죠. 벨라의 모험 인정. 모험인데 그 와중에 유르고스 란티모스의 뭔가 상업적인 그런 디자인이라고 해야 네. 되나? 상업적인 디자인인가 그게? 나는 그러니까 딱 훨씬? 서치라이트 감성. 서치라이트 감성? 딱 뭔가 뭔지 알죠? 뭔 느낌인지 알겠다. 예. 상업의 맛이 좀 났어. 나는데 서치라이트 그렇다고 너무 감성. 대중성이 있는 맞네요. 것도 아니고 맞네요. 그 선을 잘 탔다. 근데 그때 영화제 열сэн 때도 말씀드렸지만 푸어띵스 그러니까 더 페이블부터 시작해서 확실히 뭔가 고전적인 맥을 주고 하는 것 같아요. 란티모스가. 예. 엠마 스톤하고 마크 러팔로 진짜 연기가 그리고 미쳤어. 다시 말하지만 이 영화는 가족 영화입니다. 오케이. 인정. 네, 진짜 이 영화는 네. 란티모스 중에 최고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업적인 너무 맛도 좋았다. 또 네. 좋았어. 네. 좋은 영화였다. 보성님 1등은요? 저는 뭐 괴물. 그렇죠. 괴물. 아니 저는 그 야외 상영 볼 걸 그랬어. 그러니까 영화 제 탑 3는 어쩔 수 없어. 그 같이 맞아요. 그 현장에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어차피 개봉하는 영화라 일부러 예매 안 했거든요. 볼 걸 그랬어. 제 탑5는 말씀드렸지만 마른풀에 관하여입니다. 이거는 진짜 영화제 너무 뽕 궁금해. 이거 수입 돼요? 수입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영화제 뽕 빠지고 봐도 좀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진짜 관객을 갖고 놀아요. 좀 관객을 갖고 놀고 좀 관객을 갖고 놀아요. 그러고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카메라 무빙 중 하나입니다. 정말 카메라는 이렇게 들고 영화를 찍어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네, 그러고 제가 이번에 좀 본 영화가 많잖아요. 영화제에서 못 들어간 영화. 어너러블 저만 어너러블 그래. mention을 따로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백탑지광이랑 푸어띵스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개인 소신픽인데 인피니티 풀 그 넷플릭스 개 재밌게 지금- 봤습니다. 지금 저는 저장해놨습니다. 진짜 네. 넷플릭스 시간 나면 봐보세요. 이거는 극장에서 틀어줄 확률 절대 없거든요. 저는 이 영화 하나 보려고 부천 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피니티 풀. 진짜 좀 전위적이라 해야 될까요? 음. 아빠랑 비교했을 때 좀 전위적인 부분이 있어요. 진짜 엄청납니다. 근데 나 그 초반 부분 살짝 봤는데 카메라가 360도 돌던데요? 그냥 나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 압도적이에요. 좀 어. 그게 후반으로 갈수록 진짜 압도적이에요. 오케이.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요. 뭔가 내가 뭘 본 거지 하면서 약간 되게 머리 아프고 심리적으로 혼란 겪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올해 그런 모먼트를 가장 세게 겪은 순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인피니티 풀 봤을 때가.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평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냥 제 소신입니다. 그럼 각자의 소신이 중요한 그쵸. 거죠. 이런 바디 호러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다. 바디 호러든 호러든 스릴러든 이런 슬래셔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보다 좋을 수가 없다. 네. 야, 올해 부산 영화제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딱 했으면 그게 진짜. 가장 큰 그게 영화 진짜. 팬들의 아쉬움. 시네필들의 아쉬움이었다. 진짜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저 개봉하면 이제 4번 볼 겁니다. 극장에서. 아. 제가 예고편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칼이야, 화면 하나하나가 진짜 칼이야. 너무 날카로워서 눈에 베일 것 같아. 진짜 진짜 눈 베일 것 같아. 진짜 안달루시아 얘기 보셨죠? 눈에 베일 것 같아. 칼날로. 에이,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한국 영화 탑 5에 저희 한국 영화 뽑은 건 너와 나였고 네. 외국 영화는 파벨만스가 파벨만스. 1, 2, 3등이 다 들어가 파벨만스고 영화제 탑 3는 푸어띵스 그거 가여운 많이 것들 들었던 이렇게 지금 가장 높은 저희만의 평점이 나왔고 감독상 이제 개인 부분으로 들어갑시다. 감독상 저는 감독상 스티븐 스필버그. 인정하죠. 왜냐면 파벨만스가 저는 올해 최고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작품상과 감독상은 저는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가야 된다. 저는 미리 말하자면 스필버그는 올해 영화인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거룩해요 스필버그는. 아, 감독상에 한정하기에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 올해의 감독 아까 말씀드렸던 전 미야케슈 하겠습니다. 야, 그전 다들 오지아스지로의 형식을 현대로 이렇게 옮겨왔다는 게 와. 한번 더 봐보세요 진짜. 일상의 소중함을 이토록 노스텔지아 적이면서 현대적으로 꾸며낸 게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 네. 오케이.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미야케슈. 페퍼슨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네. 오케이. 네. 가시죠. 저는 감독 유재석 감독. 자매. 딱 감독상 하는 네. 거 생각나는 사람이 딱 되게 발굴의 측면을 생각을 했거든요. 발굴의 측면이군요. 영화보다는, 네. 올해 한국 영화 뭐 감독 발견은 그렇죠. 뭐 말고도 되게 좋은 분이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현철님, 화란. 이정옥님, 화란의 또 감독님. 김창훈님. 스프린터 감독님도 물론 좀 중견 감독님이긴 그렇죠. 하지만 또 그런 또 매력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감독들이 나왔던 각자가 혹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서 네. 또 그 새 감독이 또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올해 나무상 갑시다. 저는 바로 얘기해요. 저는 전두광. 황정민. 얘는 진짜 황정민 배우로 갔군요. 제일 안정적인 픽이네. 네, 그렇죠. 안정적인 픽. 나는 근데 조금 후보를 조금 말하고 싶습니다. 후보 말씀하시죠. 첫 번째 후보 박서준. 콘크리트 스피어 좋았죠. 네. 자, 드림, 콘크리트 유토피아, 더 마블스까지 올해 정말 극장을 물론 뭐 네. 조금 남짓이었지만 네. 올해 극장가를 빛낸 거기다가 빛내긴 경성 했죠. 크리처까지 지금 나올 준비 빛내긴 중입니다. 했죠. 다작이네. 예능까지 활발히 활동하시는 박서준님이 저는 올해 한국의 나무주연상을 저는 박서준 배우를 뽑고 싶고 나머지 두 명의 후보 한 명 해리스 디킨슨. 저는 스크래퍼. 되게 활약이 좋았어요. 스크래퍼 슬픔의 네. 삼각형 올해 한정으로는 정말 한국 올해 영화계에서 A24 영화에 또 나왔어요. 아이언 클로라고. 지금 아이언 난리야. 클로라고 레슬링 가족에 다룬 얘기인데 제가 그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거든요. 무슨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는 미드가 있는데 제목을 까먹었어요. 몰라. 무슨 더 배워 더 배워? 더 배워. 그래 그게 더 배우 그- 주인공 그- 이름이 누구였죠? 뭘 기억 안 앨런 나. 무슨 제레미 앨런 화이트였나? 하여튼 그 레슬링 삼형제의 얘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영화 주인공이 해리스 디킨슨이랑 되게 그 아까 말한 그 더 배우 주인공이랑 잭 에프론 이렇게 셋이 나오거든요. 네. 평도 괜찮다 그러고 만약 개봉한다면 되게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디킨슨 디킨스는 좋았어요. 진짜 떠오르는 픽이고 좋았죠. 또 한 명
호아킨 피닉스. 그렇죠. 호아킨 피닉스는 뭐 보이즈 나폴레옹 오브 프레이. 그랬지만 네. 뭐 우리 보이즈 오브 프레이하고 나폴레옹으로 두 개 또에서 또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 이 사람 호아킨 피닉스가 끝까지 다퉜던 네. 유리 보리소프. 그렇죠. 유리 보리소프는 올해 무조건 언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6번 칸하고 볼코노프 대비 탈출하다에서 보여줬던. 이거는 그러니까 왜 겹쳤어? 저 나무준성 유리 보리소프. 그래 이게 겹친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아무리 여기 물론 내 작품상 안에 포함이 안 됐지만 진짜 남자 캐릭터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유리 두 편 보리소프밖에 없어. 연속해서 그렇게 좋은 연기를 그래. 보인 배우가 없어요. 올해 지금 유럽 남자 배우 한 편이면 모르겠는데 유리 보리소프야. 두 편 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뭐지 그 또 뭐 감기 영화 있는데 배틀풀 감기.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나왔으면 키리 좋겠어. 세레브리노크 감독. 그 레토 감독 나와야 신작. 돼. 예. 그래서 이 유리 보리소프는 올해 예. 꼭 주목을 받아야 되는 배우였다. 그냥 꺼야 돼요, 그냥. 꺼야 꺼야 돼요. 예. 한국 영화 이쪽 하시는 분들은 좀 알아봐줬으면 예. 좋겠는데. 무조건 떠야 되는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리 말했는데 전 나무전상 유리 보리소프고 또 경쟁했던 배우가 폴 메스칼. 그 애프터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나온 폴 메스칼의 신작 All of Us Strangers라고 큐어 영화인데 네네네. 이 영화가 되게 평이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봉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수입사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영화도 되게 평이 좋았다. 그러고 제가 말한 아까 또 계속 말하자면 콜린 파렐. 콜린 파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약간 멍청한 연기 권위자 진짜. 띨빵한 세상에서 멍청한 연기 제일 잘한다 생각합니다. 콜린 파렐이.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뭐 계속 말하면은 괴물의 애기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괴물의 애기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플라워 킬링문의 남자 배우상이라고 했죠. 드니로. 진짜 영화 전체를 쌈 싸먹어 버렸어요. 드니로는 진짜. 나는 베스트 커플상을 줘야 될 것 같아. 에이. 거기는 베스트 커플상을 줘야 돼. 디카프리오 등이 좋았죠. 그리고 킬리안 머피도 빼먹을 수 없고요. 오펜하이머. 그리고 8개의 산 루카 마리넬리. 거기도 베스트 커플상이네. 그쵸. 커플이 루카 많네. 마리넬리 올해. 너무 좋았고요. 너무 많은데 또 바빌론의 브래피트도 좋았고요. 저는. 당나귀의 성별을 모르겠어가지고. 거긴 동물상으로 가자고. 그렇죠. 그 여기 사랑을 낙엽을 타고 그 강아지랑 동물상 들어보자고. 좋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쨌든 영예리들에서 뽑은 나무상은 유리 보리소프. 으로 갈 것 주변. 같고요. 여우상. 여우상. 저도 여우상 정말 많은. 저도 이것도 너무 많았는데. 자, 첫 번째 후보 마고 로비. 마고 로비 그쵸. 올해 할 때 영화 너무 많이 났어요. 바빌론, 뭐 에스터로이드 시티, 바비까지. 그쵸. 마고 로비가 정말 마고로비 정말 올해 정말 많이 뛰었다 한국 영화 시장에서. 두 번째 후보 안도 사쿠라. 그쵸. 한 남자 괴물. 올해 정말 안도 사쿠라의 연기는 뭐. 근데 그거 아시나요? 안도 사쿠라님의 집안이 되게 상류층 집안이래요. 그럼. 그게 아니라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어느 가족도 그러니까 그렇고 그런 연기가 어떻게 나온 거지? 그런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잘해내는지. 홍상수 감독도 그 집안 금수저니까. 예술가 집안에 꼭 가난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기했어요. 가난한 감성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안도 사쿠라 또 한 명의 후보 바네사 커비. 바네사 너무 이뻐. 커비. 진짜 너무 이뻐. 미션 임파서블 7, 네. 더 선, 나폴레옹까지. 나폴레옹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진짜. 마고 로비와 함께 정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너무 이뻐요. 배우가 바네사 커비였고 이 셋을 제친 양현욱의 픽 김시은. 그렇죠. 올해 들어갈 만하지 충분히. 올해는 그러니까 외국 한 명은 뽑고 싶고 한국 한 명 뽑고 싶었는데 저도 여우상 차라리 김시은. 그렇게 할 걸. 김시은. 다음 오늘 소위 많아죠. 전반기 다음 소위 후반기 너와 나 거기다가 지금 오징어 게임 2 대기 중. 지금 촬영 중이죠. 그러니까 올해 꼭 언급해야 될 배우 중에 한 명은 김시은 배우가 아닌가. 그렇죠. 정말 올해 한국 영화에서 가장 연기로 시네마틱한 모먼트를 많이 보여줬죠. 가장 지금 주목받아야 될 20대 배우로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가시죠. 저 가겠습니다. 저 일단 여러 명 있는데 저는 아직 누구 뽑아야지 모르겠는데 일단 후보 미셸 윌리엄스. 파벨만슨가요? 플러스 쇼잉업까지. 쇼잉업구나. 제가 쇼잉업을 오케이, 봤거든요. 오케이. 쇼잉업에서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켈리 라이카트의 페르소나잖아요. 미셸 윌리엄스가. 그냥 연기 워낙 잘하는 배우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미셸 윌리엄스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팔마스에서 그렇게 못생긴 연기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아, 예. 예. 못생긴 연기로 소화할 수 있다는 게 놀랐고요. 그러고 또 계속 말하자면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기시 유키노. 아, 네. 이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청각장애인 연기라는 게 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연기잖아요.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표정으로 녹아내야 하니까. 정말 그 엔딩에서 키시 유키노의 마지막 그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딱 마지막에 웃는 듯 우는 듯 희망찬 표정을 보여주면서 고수부지 위로 올라가서 다시 뛰는 장면. 예. 야.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고 오케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뭐 저한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마고로비도 있었고요. 계속 얘기할게요. 에밀리 블런트 오펜하이머스 좋았고요. 아, 에밀리 블런트. 네, 에밀리 블런트 오펜하이머스 좋았고요. 그러고 또 계속 말하면 뭐 파울러베도 좋았고요. 어파이어에서. 네. 네. 아 잠깐만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말을 할게요. 네. 타르에서 케이트 블란쳇. 아, 강력한 올해 후보. 강력한 진짜 지금 강력한 후보. 저는 타르가 시간이 갈수록 되게 좋아지는 영화예요. 저한테는. 타르가. 그런데 진짜 이 케이트 블란쳇이 없었으면 이 영화의 성취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케이트 블란쳇이 괴물이었죠. 거기서 괴물이었어. 타르를 통해서 정말 어떤 경지에 올랐다. 경지올. 정말 어느 경지에 올랐다. 괴물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전 김신님 당연히 포함을 하고 싶었고요. 그러고 또 있어? 다 좋아. 아예 아, 그래. 이- 여성 그러니까. 그 여우상은 굉장히 날카로우시네. 케이트 블란쳇이랑 후보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케이트 블란쳇이랑 미셸 윌리엄스? 아니요 미셸 윌리엄스 아니에요. 그러면 말 없는 소녀의 애기 여자애. 말 없는 소녀의 여자애. 예. 그냥 몰라 그냥 이쁘고 귀엽고 그런 거 모르겠고 그 우수에 젖은 얼굴, 우수에 젖은 마스크가 올해 정말 가장 큰 시네마틱 자극을, 시네마틱 스티뮬레이션을 부여했다고 생각해요. 올해 말 없는 소녀가 있었네. 말 없는 소녀 너무 좋았죠. 진짜. 아, 그래. 전 말 없는 소녀 소설도 읽었어요. 예. 좋아가지고. 홈베어리든가 하여튼 저는 그 올해 말 없는 소녀에서의 그 여자의 연기는 케이트 블란쳇에 비견될 정도다. 전 공동 수상 안 되니까 생각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다 뱉어놓고 오케이. 오케이, 네, 알았어. 구성님까지 하고. 예. 구성이. 저도 안도 사쿠라였는데 네. 저는 이제 좀 한국 중점으로 해서 저는 콘크리트랑 드림 팰리스. 김선영님. 오케이. 그럴만하죠. 근데 솔직히 저 청룡도 하나 좀 줬으면 했었는데 네. 좀 아쉬웠다. 김선영님. 근데 활약을 청룡 좀 비판점이 너무 힙스터 픽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류픽에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심했어요. 대종상 픽이 더 좋았지. 그러니까 픽은 대종상도 좋았어요. 저 올해는. 음. 그게 좀 아쉬웠다. 김선영님. 충분히 저는 내년에도. 그래서 저는 누구야? 케이트 블란쳇. 그냥 케이트 블란쳇 가겠습니다. 그래. 진짜 케이트 블란쳇 안전빵이야. 미친 것 같았어요, 진짜. 마지막 올해 영화 인상. 전 말씀드렸습니다. 스필버그예요, 이거. 서영님은 스티븐 스필버그고 무조건이에요. 예. 저는 마동석. 마동석. 범죄도시 3의 마동석. 저는 영화인은 아닌데 사카모토 센세. 류이치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 줘야 돼요. 저 작별을 하겠습니다. 오퍼스 보긴 할 거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참 2023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네. 누군가는 스티븐 스필버그를 뽑고 누군가는 저는 2년 연속 이렇게 한국 영화의 위기를 끄집어낸 사람이 저는 마동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루이치 사카모토 괴물의 그 마지막을 또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참. 논외로 명예회전 나가면 더 말하겠습니다. 누구? 소지섭. 근데 그거는 이분은 그냥 매년 올해뿐만 올해 아니라 영화인. 올해뿐만 매년 올해 아니라 영화인. 계속 그러니까 예. 오늘 한 영화 사랑의 낙엽을 타고 할 때도 앞에 그 소지섭이 아마 나왔을 그래서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한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지섭이 그 소지섭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찰난 영화는 소지섭님이. 그냥 이제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제 소지섭님을 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 또 올해 수입한 영화 뭐 있습니까? 2호 있고 작년 연말이긴 하지만 메모리아. 저는 메모리아가 만약에 이번 후보에 들어갔으면 저는 파벨마스하고 거의 탑 2를 가리는 최고의 영화였다. 메모리아 2호 또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음. 소지섭님이 수입했죠. 진짜 올해 참 돌아보니까 좋은 영화 너무 많았어. 네, 결국 아. 소지섭 샤라웃으로 끝나네요. 보고 계시나요? 네. 진짜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고 다음 주 모험. 다음 주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솔직히 말해 오퍼스는
콘서트여서 그쵸. 아,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이만종의 벌 아니면은 티셔츠 티셔츠 나오는데 나오는데 둘 중 하나. 저는 이만종의 벌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뭐 개인적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상관없어요. 아 그럼 이만종의 벌 하시죠. 저는 이만종의 벌 하고 싶어요. 할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만종의 벌이 그 뭐였지? 환경 영화제에서도 평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영화제라. 네. 그냥 난 이거 어린 아이들 보면 그냥 자동 해제 그냥 풀려 그냥 마음이. 말없는 소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영일이들 96회 사랑을 낙엽을 타고와 연말 결산 해봤습니다. 예. 연말선이 더 길었어요. 연말 결산 한 1시간 반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에는 이만종의 벌로 찾아뵙겠고요.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